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6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일반적인 확률보다도 통계적인 확률, 랜덤 프로세스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통하면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합의 원소들 z2 이런 zn 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이벤트를 실수값에다가 이렇게 매핑하는 이런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이렇게 정의를 갖다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y는 이꼴 sin x다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하나입니다. 사인 그래프 이거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그랬다네요. 결정적이다. 디터미니스틱이다. 이렇게 결정적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이것이 타임 t다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적 신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 신호라 이렇게 딱 결정이 돼요. 어떤 시간이 결정이 되면 시간이 딱 결정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적 신호라 그러는데 이게 결정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지우면서 할까요? 자, 결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태어나 가지고서 어떤 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이 0이었을 때 태어나는 시간이 0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유치원 시절 지나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면은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더라도 이것은 뭐 비슷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단계별로 비슷비슷은 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비슷비슷은 하지만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각각 사람마다 인생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시간에 따라 가지고도 좀씩 다르는 사람마다 뭐 성장 속도가 다르고 습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일정하지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일정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랜덤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시간 개념이 추가돼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치원 입학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 시점에서 애들의 뭐 키는 얼마이고 몸무게는 얼마이고 이런 어떤 평균값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균값을 갖다가 통계적인 평균값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샘플 표본들을 모아 가지고서 다양하게 좀 많이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그래요. 이 불어인데요. 이걸 앙상블이라고 그래요. 앙상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앙상블은 뭔가가 서로 다른 것이 모여가지고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앙상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앙상블이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스토캐스틱이라고 해가지고서 스토캐스틱은 스태티스티컬 통계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스태티스티컬 통계적인 의미에서 시간이 추가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랜덤 프로세스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값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랄지 이런 값들의 이런 그 모아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값이 나오고 또 표준 편차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마다 뭐 어떤 그 이런 그 일생은 다 다르지만은 또 비슷하잖아요. 한 뭐 90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을 갖다가 마감한다든지 이 생명 라이프 이런 어떤 비슷한 그 앙상블에 대한 평균값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들에 대한 것은 막 그렇게 뭐 이게 심각하게 알지는 않더라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리딩을 좀 한번 좀 해보세요. 텍스트 리딩을 하면은 우리 책에 이 김명진 저자가 굉장히 책을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다시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은 랜덤 베리어블은 불확실한 어떤 사건을 숫자로 모델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을 실수의 의미로 이렇게 매핑하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랜덤 프로세스는 불확실한 어떤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신호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신호의 값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신호를 결정형 신호, 이걸 갖다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형 신호가 아닌 신호를 우리가 불확실성이 내포된 신호인데 이런 신호를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랜덤 시그널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입장에서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것을 xi는 xti.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시간에서 시간 의미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 의미에서 들어가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여기에서 어떤 한 이벤트, 이거 제타, 이거 이벤트, 제타, 우리 책 보세요. 제타,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변한 것이 있고, 어떤 이벤트 제타2는 이렇게 변한 것이 있고, 어떤 이벤트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앙상블이라고 했잖아요. 앙상블.
그러면 어떤 시점, 이런 t1, t2, t3에서의 어떤 시점에서의 변화하는 값들의 평균이랄지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랜덤 프로세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여기서 적용해 놓은 거 보면 특정 순간에서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랄지 이런 거 아까도 우리 일생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저는 뭐 우리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일생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사람 사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대학교 3학년들이다.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랜덤하긴 랜덤한 것 같은데 랜덤 프로세스 랜덤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이런 말을 써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그 용어로는 WSS라고 이렇게 약어를 갖다가 쓰는데 이 문이 뭐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은 약간 고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와이드 센스는 뭐야? 넓은 의미에서 고정적이다. 고정적이다는 것은 아까 뭐야? 디터미니스틱으로 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형이다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봐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할 수 있는 랜덤 프로세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적용이 안 될 때도 있고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잖아요. 동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물 호랑이도 뭐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6년 정도 살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뭐 태어나 가지고서 16년 동안에 여러 가지 호랑이들이 있지만은 비슷한 그 관계로 해 가지고서 이게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물론 뭐 여기로 뭐 그래서 이제 랜덤 프로세스 예를 갖다 하나 보면은 이거 결정적인 신호인데 여기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거죠.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거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변하는 이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했을 때는 같은 형태더라도 이렇게 달리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는 진폭이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죠. 진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이다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진폭 뭐 다른 이상이나 주파수는 같은데 진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앙상블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앙상블은 어떤 시점에서의 평균값하고 분산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시간의 함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의 평균값인데 여기서는 시간의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베리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함수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확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스, 주요 확률 분포 여기까지가 왔는데 한번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샘플 문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PDF를 가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PDF를 가진다. 이렇게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T, F, X, X는 임펄스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임펄스 함수 얼마에 있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6 여기까지 좀 더 가야 되겠네요. 더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쭉 그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어야 되겠습니다.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임펄스 함수가 4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높이가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2에서부터 이렇게 펄스가 하는데 요것의 높이가 8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뭐 배웠습니까? 이 확률 밀도함수의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x의 x dx는 얼마가 돼야 된다? 확률이 1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t지 않습니까? t가 아니고 x네요. 여기서는 지금 x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a 델타 x x가 아니네요. x 마이너스 4 dx가 있겠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2에서부터 6까지가 있죠. 2에서부터 6까지 8분의 1에 여기는 8분의 1이고 유니트니까요. dx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분하면 임펄스 함수는 a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델타 x 마이너스 4 dx 이렇게 되고 요건 8분의 1의 x의 2에서 6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임펄스 함수의 이거 적분한 면적은 어떻게 1이죠. a 플러스 8분의 1 6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8분의 4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느냐? a는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확률 1에서부터 5 랜덤 베리어블 x가 1에서부터 5가 될 확률을 구하라. 1에서부터 5라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5까지 요때에 나타날 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은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5보다 이렇게 확률은 바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 1에서부터 5까지 fx의 x의 dx를 이렇게 확률을 갖다가 면적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에서부터 5까지니까 2에서부터 5까지의 면적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3 곱하기 8분의 1은 그냥 그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8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요것의 면적은 플러스 2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4에다가 8분의 3 더하면 8분의 7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뭡니까? 이 평균값과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먼저 평균값 mx 2의 x라고 그랬죠. 2의 x는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평균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 fx에서 x dx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2에서부터 6까지
2에서부터 6까지 하면은 x의 fxx는 1이 돼버리니까 dx가 되겠죠? 2에서 6까지는. 여기에서 x가 fx는 이게 8분의 1이죠. 1이 아니고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8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8분의 1 x고, 그 다음에 또 2에서 6까지 사이에는 임펄스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임펄스를 포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2에서 임펄스의 높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의 델타 x 마이너스 4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것은 8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x의 미분은 적분의 2분의 1 x 제곱이죠. 2에서 6까지.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기억납니까? 임펄스 함수는 x는 4일 때만 값을 가기 때문에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죠. 바로 나옵니다. 얼마니까? 2분의 4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것은 얼마가 되죠? 8분의 1은 16분의 1에다가 66은 36 빼기 2는 4 이렇게 되면까 16 아이고요. 요거 좀 저장하고 거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는 16분의 32 더하기 2는 요거 2니까 이건 4가 되네요. 4. 평균값은 얼마가 되느냐?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4다. 그럼 분산은 얼마냐? 분산값은 얼마냐? 분산값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의 x 제곱 빼기 mx 제곱이 이것이 분산값이라고 했죠. 시그마 x의 제곱이라고 했죠. 이거 분산값이라고 했다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분산값을 한번 구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분산값은 요거 구하고 요것은 구해져 있죠. 이건 얼마죠? 4니까 16이 되겠네요. 시그마 x제곱은 2의 x제곱만 민스퀘어 배열리라고 그랬죠. 빼기 16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의 x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2란 것은 기대값이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제곱에 fx의 x dx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해가지고서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우리가 뭐 2에서부터 6까지 값이었기 때문에 2에서 6까지 임펄스 함수는 2분의 1의 x제곱에 델타 x 마이너스 4 dx 이렇게 되고 플러스 2에서 6까지 8분의 1의 x 제곱에 d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x는 4일 때는 이거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에다가 4 하면은 16이 되겠죠.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3분의 1에 8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 3분의 1에 x 3승 해가지고 2에서 6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32가 아니고 8이네요. 8 더하기 24분의 1에 66은 36 6 곱하기 6 곱하기 6 빼기 8 36 곱하기 6은 얼마야? 66은 36 216이네요. 216에서 8을 빼면은 208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8이다. 8 더하기 24분의 208이다. 이 약분을 갖다 해야 되겠네요. 4 6은 24 4 5 20 4 2는 8 그 다음에 6분의 50 3 2 3은 6 2는 4 2 6 10 3분의 26.
그러면 8 더하기 3분의 26이다. 8 더하기 3분의 26이다. 아, 그러면 얼마? 3분의 50이네요. 3분의 50.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시그마 x를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50 빼기 16은 3분의 48이죠? 그럼 3분의 2네요. 답은. 짱짱. 아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뭐가 좀 딱 떨어져 가지고 하면 좋지만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6장을 마치면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골랐습니다. 교과서 464쪽 페이지 464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제출하는데 반드시 이런 식의 타이틀을 써가지고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또 6장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7장을 갖다가 또 재미있게 하는데 7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진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